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나폴리가 3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주가도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김민재 선수의 전 소속팀이었죠. 페네르바체 팬들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그리움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터키 이스탄불 일간지인 밀리엣에서 페네르바체 김민재 대체할 수 없었다. 수비력 크게 부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서 이게 조금 관심이 가는 내용이 있길래 대체 현재 그 페네르바체의 수비진이 어떻길래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 밑에 있는 이제 소제목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터키 리그선도 갈라타사라이에게 승점 5점 뒤처진 페네르바체는 수비 붕괴가 눈에 띈다. 이번 시즌 초에 나간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첫 해 챔피언이 된 데 반해 페네르바체는 김민재 판매로 들어온 돈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김민재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네르바체의 터키 슈페르리그 우승을 어렵게 만든 데에는 특히 수비력 하락이 눈에 띈다. 현재 페네르바체는 리그 상위 5개 팀 중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그 누구도 김민재를 대신할 수 없었다. 지난 시즌 38경기에서 38실점을 허용한 페네르바체는 이번 시즌 31경기에서 38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김민재를 판매하면서 2천만 유로의 이적료 수입을 올린 페네르바체는 수비진에 있어 효율적인 영입을 할 수 없었다. 반면 김민재는 나폴리 입단 첫 해 세리에 챔피언이 됐고 공식 대회 43경기에 출전해 3,726분을 소화하면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기록을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페네르바체는 지난 시즌 38경기에서 38실점을 허용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트라브존스포르 36골 실점, 그리고 또 이제 4위를 기록한 이스탄불 바사쉐히르 36골 실점에 이어서 최소 실점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이번 시즌에 페네르바체는 31경기밖에 소화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시즌과 동일한 38실점을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상위 5개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는 17라운드까지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라인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축구를 구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17경기에서 22실점을 허용하는 문제를 드러냈었거든요. 하지만 카르탈 감독 체제에서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18경기에서 13실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페레이라 체제 17경기 8승 3무 5패 22실점, 경기당 1.3골이었고요. 카르타 체제 18경기 12승 5무 1패 13실점, 0.7골을 실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쉐이르전 0대1 패배 이후 14경기에서 11승 3무 무패에 9실점만을 허용했는데요. 이거는 그 경기당 0.6골 실점에 해당합니다. 즉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간 이후로는 김민재 선수를 위시한 페네르바체의 수비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아니었다면은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의 실점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우승도 가능했을 거고요. 왜냐면은 페레이라 감독 체제에서는 한때 막 8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떨어진 순위를 카르탈 감독 체제에서 2위까지 끌어올린 거였으니까요. 다시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페네르바체는 김민재와 결별 후 조르제 제수스 감독의 요청하에 140만 유로를 들여 구스타브를 영입했다. 이 선수 이름은 이제 구스타프 엘리케입니다. 이제 그는 팀 내 5번째 센터백으로 내려간 상태다. 원래는 주전급으로 영입했는데 이제는 5번째 순번까지 내려간 상태라는 얘기인 거고요. 마르세유에서 영입한 루안 페레스를 위해 52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출했다. 페레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나 부상으로 7개월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다. 결국 페네르바체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전반기 아다나 데미르스포르에서 뛰었던 사메트 아이카딘을 370만 유로를 들여 영입해야 했다. 3명의 다른 센터백이 보강됐으나 그 누구도 페네르바체가 원하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일단 뭐 센터백 3명 영입하는데 거의 1100만 유로를 지출을 한 거죠. 그러면 그 페네르바체의 이적 시장 현황이 어땠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네르바체는 김민재 선수를 나폴리로 떠나보내면서 2천만 유로의 이적료 수입을 올렸다라고 이제 밀리엣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총 수입은 3천만 유로였습니다. 그 김민재 선수 하나 팔아가지고 이적료 수입을 그래도 많이 땡긴 거예요. 절반 이상을 땡겼는데 이적료 지출이 4,400만 유로 선에 해당을 해요. 즉
1,400만 유로의 지출을 기록하면서 선수 보강에 집중을 했던 페네르바체인 겁니다. 특히 센터백을 3명이나 영입을 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정작 그 김민재의 대체자로 영입했던 구스타브 엔리케는 초반엔 조금 주전으로 나왔었으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이번 시즌 슈페르리그 13경기에 출전해서 1035분 출전에 그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밑에가 이 최근 출전 기록인 건데요. 19라운드부터 33라운드까지 단 한 경기 출전이 전부였고요. 그마저도 최근 6경기 연속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나마 27라운드까지는 벤치에는 앉아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백업 센터백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의 또 다른 대체자로 영입한 루안 페레스 같은 경우는 부상만 아니면 주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2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부상 후 인해 슈페르리그에서만 무려 18경기에 결장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대회를 전부 합치면요, 무려 27경기에 결장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슈페르리그 출전 기록은 544분 출전이 전부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이번 시즌 페네르바체의 센터백 현황인 건데요. 주전 센터백으로 지난 시즌까지 이제 김민재 선수와 호흡을 맞췄던 아틸라 찰라이와 그리고 이제 그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한 아카이딘이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출전 시간 분으로 따지더라도 찰라이가 이제 2610분으로 센터백 중에선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딘 1245분, 그리고 엘리케가 1035분. 근데 이제 밀려난 거죠. 그리고 이제 세르다르 아지즈가 967분. 이 선수도 지난 시즌까지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었었죠. 루안 페레스가 544분, 그리고 레모스가 121분을 뛴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현재 선수단에 있는 세르다르 아지즈와 찰라이는 특히 이번 시즌 중요한 시기에 생산적이지 못했다. 페네르바체는 이번 시즌 갈라타사라이와 베시타스, 트라브존스포르 상대로 4경기에서 9실점을 허용했다. 이 팀들은 라이벌 팀들인 거죠. 특히 갈라타사라이와 베시타스는 이스탄불 더비고요. 그리고 이제 잔류를 위해 싸우는 이스탄불 스포르와 윰라니에 스포르 및 기레순 스포르조차도 페네르바체와의 6경기에서 12골을 넣고 있다. 리그 31경기에서 38실점을 허용한 페네르바체는 경기당 1.2골을 실점 중에 있다. 반면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갈라타사라이는 31경기에서 26골, 경기당 0.8골을 내줬고 2위 베시타스는 32경기에서 33골을 실점했다. 경기당 1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시타스, 트라브존스포르, 갈라타사라이 상대 성적을 보려고 하는데요. 베시타스하고 첫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유일한 무실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브존스포르하고의 경기에서는 0대2로 패했고요.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하고의 홈 경기에서 0대3 대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베시타스하고의 홈 경기에서 2대4 완패를 당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페네르바체의 남은 3경기 중에 2경기가 바로 트라브존스포르와 갈라타사라이를 상대한다는 데에 있죠. 즉 페네르바체의 순위가 현재 3위지만은 이보다 더 내려갈 위험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가 윰라니에 스포르와 이스탄불 스포르 그리고 기레순 스포르 상대로 기록한 성적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이스탄불 스포르는 현재 1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레순 스포르는 강등권인 16위, 그리고 윰라니에 스포르도 강등권인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윰라니에 스포르를 상대로는 개막전이었죠. 3대3 무승부에 그쳤고요. 무려 3실점을 허용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라운드 홈 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실점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스탄불 스포르 상대로는 12라운드에 5대2로 승리를 했는데 그래도 2실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31라운드 이스탄불 스포르와의 홈 경기에서 3대3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레순 스포르와의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했고요. 그리고 33라운드 기레순 스포르와의 원정 경기에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즉 하위권에 위치한 이 세 팀을 상대로 6경기에서 2승 3무 1패, 승리가 2승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처참한 기록인 거죠. 그 실점도 12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당 2골을 실점한 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번엔 아예 소제목이 있습니다. 나폴리에서 역사를 쓰다인 건데요. 시즌 시작하기 전 조르제 제수스 감독이 팀에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김민재는 나폴리로 떠났다. 실제 제수스 감독이 김민재한테 잔류를 종용했다라고 하죠. 판매하지 말아달라
떠나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하지만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게 된 거였죠. 그리고 김민재는 나폴리 입단 첫 해에 역사를 만들었다. 정확히 33년 만에 세리에 챔피언이 된 나폴리의 필수 선수인 그는 이탈리아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거듭났다. 나폴리 응원단은 김민재를 위한 특별한 응원가를 작곡했다. 실제 그 응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킴 이거 외치는 거 말고도 응원가가 있는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막 뭐 아시아에서 온 뭐 막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막 있던데, 제가 그 응원가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츠 언론은 맨유가 김민재 영입을 위해 4,500만 유로를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뭐 부츠 언론이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아마 터키 언론이겠죠. 밀리엣에서 인용을 한 거 보면. 하지만 뭐 그 외 다양한 언론들에서는 이미 6천만 유로를 지불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탈리아 언론들에서요.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를 비롯한 이탈리아 매체들에서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도 소제목이 있는데요. 왼쪽 수비 배후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번 시즌 페네르바체 수비에서 가장 큰 물음표 중 하나는 바로 왼쪽 측면 수비수였다. 시즌이 시작한 이래로 6명의 각기 다른 이름이 왼쪽 풀백 포지션에서 뛰었다. 알리오스키와 오스테르볼더가 원래 주전급 왼쪽 풀백으로 분류되는 선수들이었으나 페르디 카디오글루와 링콘, 오사이, 페레스도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측면 수비수로 뛰었다. 가장 인상적인 움직임 중 하나는 특히 미드필더인 링컨이 왼쪽 측면 수비수 플레이였다. 반면 후반기에 파르마에서 600만 유로를 지불하고 영입한 오스테르볼더는 현재 주전 명단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이제 왼쪽 수비 배후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왼쪽 측면 수비수가 오버래핑 올라가면은 그걸 커버하는 게 이제 나폴리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김민재의 역할인 거잖아요. 김민재가 있었으면 왼쪽 측면 수비 배후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랬다면은 이렇게 풀백이 계속 바뀌면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소리인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페네르바체의 왼쪽 측면 수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오스키가 8경기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했고요. 링컨이 이제 6경기, 페레스가 4경기, 카디오글루가 3경기, 오스테르볼더가 2경기, 그리고 이제 오사이는 교체로 왼쪽 풀백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스테르볼더와 알리오스키 이 둘만 전문 왼쪽 풀백이에요. 카디오글루와 오사이는 오른쪽 풀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케는 센터백이고요, 원래. 그리고 또 이제 페레스는 원래 센터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링컨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왼쪽 풀백으로 적혀 있긴 한데, 그거는 왜냐면은 이번 시즌 페네르바체 와가지고 왼쪽 풀백으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선수도 선수 경력을 놓고 보면은 원래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실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로 103경기에 출전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출전한 게 왼쪽 윙으로 16경기에 출전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중앙 미드필더로 10경기, 그리고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8경기, 그리고 왼쪽 풀백으로 7경기 출전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제목이 있는데 9경기 14실점인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페네르바체는 최근 슈페르리그에서 열린 9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기록했다. 2개월 반 이전이었던 2월 25일 퀘디르케이에서 열린 코냐 스포르전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이후 9경기에서 14골을 허용하고 있는 페네르바체이다. 이 기간 동안 알타이 바이은디르와 이르판 찬 에그리바에트가 번갈아 가면서 골문을 지켰다. 이 둘은 각각 출전한 경기에서 7골씩을 실점했다 라고 한 건데요. 원래 주전 골키퍼는 바이은디르죠. 하지만은 바이은디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르판이 이제 최근 5경기에 출전을 했던 거였는데요. 근데 뭐 페네르바체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9경기에서 총 14실점을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주전 골키퍼인 바이은디르는 부상을 당하기 이전 4경기에서 7실점을 허용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렇듯 김민재가 떠난 이후 페네르바체 수비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그 김민재 선수 인스타그램 글들 올라올 때마다 페네르바체 팬들의 댓글이 한국 팬들의 댓글보다 더 많아요. 볼 때마다 페네르바체 팬들이 엄청나게 댓글을 많이 달고 있는데요.
이게 그 김민재 선수가 우승하고 이제 올린 게시글인데 여기에도 페네르바체 팬들이 엄청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중에 이제 빨간 박스로 표시한 게 페네르바체 팬들이 단 댓글인 건데요. 아담이라는 팬이 이제 그 터키 국기를 달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한 팬이 페네르바체 월이라고, 페네르바체의 벽이라고 한 거고요. 그 밑에는 페네르바체는 김민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페네르바체의 고유색인 노란색 파란색 하트를 뿅뿅뿅뿅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터키어로 적은 댓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돌아와 대장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팬이 한 분 달았고,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또 터키 팬들이 단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페네르바체 팬이 그 페네르바체 고유색인 노란색과 파란색 하트를 번갈아가면서 찍은 다음에 터키 국기 두 개를 찍은 거고요. 유명 래퍼인 BI가 댓글을 달았네요. 파이어, 불이 불타오르는 그걸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페네르바체 팬이 굿잡 킴 하면서 페네르바체 고유색인 노란색 파란색 하트 뿅뿅을 올린 겁니다. 이렇듯 페네르바체가 김민재 선수 떠난 이후에 수비 쪽에서 문제를 상당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가 나폴리한테도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맨유와 맨시티가 김민재 선수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맨유가 6월 15일에 김민재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을 지불할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그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매체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김민재 선수가 떠날 경우 대체 후보 4명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토 히로키와 이타쿠라코, 스칼비니, 그리고 단소인 건데요. 근데 이들이 과연 김민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슈투트가르트 센터백인 이토 히로키는 현재 그 팀이 분데스리가 16위로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54실점 후 최다 실점 6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토 히로키도 몸싸움에 약점이 있는 선수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라흐만이랑 좀 유사한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센터백인 이타쿠라코 같은 경우는 현재 팀이 분데스리가 12위 위치하고 있고요. 신장이 186cm에 75kg으로 호리호리해요. 그래서 메넨글라드바흐도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영입을 하려고 했었고, 근데 센터백 쪽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번갈아가면서 활용을 했고, 지난 시즌 샬케에서도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오갔었고요. 일본 대표팀에서도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오가는 선수거든요. 즉 이 선수는 김민재 선수를 대체하기에는 너무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차라리 라흐마니와 또 유사점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아탈란타 센터백인 스칼비니, 이 선수는 키도 194에 당당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재능이 좋은 선수지만은 만 19세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직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탈란타도 풀백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랑스 센터백인 케빈 단소는 현재 그 랑스의 프랑스 리그 2위 돌풍의 주역 중 한 명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피지컬 능력이 좋아서 김민재 선수와 어느 정도 스타일적인 유사점은 있긴 한데요. 다만 단소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이 처음으로 터진 시즌이에요. 그 단소 아마 국내 축구 팬들 많이 아실 거예요. 아우쿠스부르크에서 구자철 선수와 함께 뛰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던 선수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김민재 선수의 대체자를 영입하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밀리엣에 올라온 김민재의 공백을 느끼는 페네르바체에 관련한 기사 및 페네르바체가 김민재 선수를 그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